자, 권오현 이제 예비 후보자라고 불려야 되겠네요.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거기 실에서 업무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기강실에서 과거 같으면 어떤 부처예요? 옛날 같았으면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었고 그때는 인사 검증 뭐 요 부분이랑 뭐 감사, 감찰 네. 이런 업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 그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내용을 좀 상당 부분 흡수를 해서 좀 더 뭐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옛날로 말하면 그 암행어사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겁니다. 아, 예. 이거 형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떠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뭐 실제 제가 이제 1팀장으로 있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공무원들 뭐 비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감찰도 했었던 경험이 그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네. 네, 맞습니다. 오야, 춘향이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춘향이요? 아, 이거 남원에 있는 거 어디 있는 거야?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네. 그 저 대통령실에도 TK가 많아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아, 보시면 오히려 돼요. 적어요. 네. 그 공직기강실만 놓고 보면 호남이 많아요, 영남이 많아요, 수도권이 많아요, 어디가 많아요?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전 뭐 박근혜 정부라든지 뭐 이명박 정부 때 비하면 TK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숫자가 줄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과거 정부에 되어집니다. 비하면 네. 그만큼 골고루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야, 그 공직기강실의 팀장이시면 네. 진짜 암행어사인데 그러면 마패가 한 8마리 정도 딱 그려진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그럼 공직이 예를 들어서 어디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 공직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도 들여다보고 뭐 전 부처가 대상입니다. 전 부처. 네. 전 부처가 대상이었고 뭐 제가 이제 1팀장으로 표현하는 게 선임 팀장 역할입니다. 네, 선임 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부처 또한 이제 문제가 있고 저희는 고공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주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장차관님 또한 예, 뭐 비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장차관까지도. 네. 야, 뭐 실제로 조사한 그러면 바도 이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오는 거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알고 계시겠네. 뭐 저희한테 제보가 되고 이제 첩보가 뭐 이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조사하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금요일 저녁에 한 5시 돼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저희 바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퇴근도 못 하고. 야, 그 이제 조사하러 내려가는 네.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주말을 지방에서 밤 새다시피 하고 월요일 날 또 그럼 출근하고. 거기 네. 이제 지방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명함을 주면서 공직기관 대통령실 공직기관실에서 왔습니다. 이럽니까? 네, 뭐 저희 뭐 밝힙니까? 마패 같은 그 이게 있어요? 공무원증이 있습니다. 네. 야, 그거는 부들부들 떠는 거네. 네, 뭐 암행어사 출동이네, 진짜. 네, 뭐 그래서 뭐 아니, 명함을 내밀어요? 아니면 신분증? 신분증이 있습니다. 네. 그 신분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 대통령실이라고 표현되어 대통령실, 네. 그다음에 공직기강 네, 신분. 네, 네. 그럼 공직에 있는 사람 부들부들 떠는데. 뭐 그게 마패는 아닙니다만 아니, 이제, 어떤 그런 예. 효과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선관위도 조사를 좀 해봤나요? 저희가 될 수 없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서 이제 분화가 돼 있는 몇몇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가 그렇고 중앙선관위 또한 이제 헌법기관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행정부 수장이신 대통령이시긴 하시지만 이들 그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사실 저희한테는 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제 뭐 자기네들이 감찰을 해왔고 했던 부분이고 그걸 견제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국민의 대표자였던 국회에서
사실 국회에서. 예, 견제를 했어야 되는 조직이었고 수장은 또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대법관을 그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뭐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원래 이뤘어야 되는 이상적인 조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선관위가 좀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거죠. 예, 계속 커져왔던 그렇구만.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조금 되네요. 그러니까 네. 선관위는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아니라 네. 사법부의 사법부랑 사법부랑 입법부. 예. 입법부에서 네. 입법부에서는 견제 균형, 네. 사법부에서는 직접 같은 수장으로. 조직이잖아요. 같은 조직 선관위 아니 중앙선관위장이 저 대법관이니까. 그 헌법에서 보면 그 이게 사법부에 대한 장이 있고 예. 중앙선관위에 대한 장이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헌법은 따로 분리돼 있지만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장이고 네,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네. 저 부장판사이고 부장판사, 네. 뭐 각 지방 선관위원장이 법원장이고 뭐 부장판사고 다 이렇잖아요. 네. 같은 조직이잖아요. 뭐 거의 뭐 예. 그죠? 색깔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조선일보나 TV조선이나 같은 조직이잖아요. 네, 뭐 그러면 TV조선의 불합리한 거를 조선일보에서 막 저 쓸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못해 왔을 못 거라고 쓰죠. 보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게 네, 문제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누가 컨트롤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법부하고 같은 조직인데 사법부는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이제 상권 분립에 의해서 네. 대통령이 거기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입법 예산 가지고 네. 아니면 국정감사를 네, 통해서 맞습니다. 입법부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선관위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국회에서 컨트롤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 행정부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향후 이제 헌법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이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네, 볼 때. 네, 범죄가 저질러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관위 범죄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 범죄로 저 뭐 인식이 안 되는 점도 있지만 저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네, 네. 저는 3년간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부정선거라고 판명이 사법부에서 안 났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그다음 거기 채용 비리 이런 것도 많잖아요.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예, 채용 비리. 네. 그다음에 소쿠리 투표라든가 이런 거는 직무상 이게 허술하게 관리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직무유기 아니에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이 안 났다 하더라도 직무유기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부정 청탁 채용 이런 거 분명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검찰에서 또는 아니면 경찰에서 경찰과 검찰은 행정부 소속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수사 들어가야지. 그런 왜 부분 수사 안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지시를 하는 부분은 일부는 월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또한 요 그 뭐 선거 뭐 부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관심 예, 가지고 예. 계시는데 여기를 본인이 자꾸 다그치면 다그치면 그거 이게 자체가 이제 월권이 돼서 예, 월권이 선거에 될 관련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민감하니까. 예, 민감한 그러나 부분. 인식을 하고 있다. 상당히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관심 있- 가지고 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부에서 국정감사를 잘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 경찰이나 검찰이 거기에 그 혐의점들을 잘 수사해서 파악해서 법대로 처벌해주길 원할 수 있네요. 자기가 네, 직접 지시하기는 직접 지시는 선거에 뭐- 관련된 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에 자기-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도 예. 선거로 당선된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선거로 당선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총선이 남아 있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찰,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네. 검찰,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혐의점을 제대로 수사 안 한 거에 책임이 좀 있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수사 뭐 진행 내용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 고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즉각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려고 해도 사법부를 거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제재가 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네. 사법부와 선관위를 같은 조직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사실 이제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이게 좀 그렇기 고인물이 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타치 기관이 된 네, 거예요. 네.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 자기 식구들이니까 네. 타치를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그런 점검 결과 나왔는데도 이 선거가 결과값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엉망리 시스템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예, 그 관련 내용에 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북한에서 해킹을 했던 내용도 있다고 여덟 발표가 번 된 바 중에 일곱 있습니다. 번이 북한에서 해킹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에서 이제 뭐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 보니까 뭐 해킹 가능성은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도 한 바도 있고 패스워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었던 부분이 있으며 이제 망간 접점이라고 해서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침투 가능한 그런 부분 또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선관위에서 또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2일 날 뭐 상당 부분 수용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게 수용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 기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걸 좀 따져보고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는지 선관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면밀하게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겁니다. 행안위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관위에 관련된 선관위는 국회 상임위가 어디죠?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상임위 거기 상임위에서 네. 불러다가 네. 실무자 중에 뭐 예를 들어 국장이랄지 선거 과장이랄지 불러다가 그런 걸 하고 그다음 채용 비리도 그런 게 채용 비리는 뭐 그런 게 다 나왔으면 네, 채용 비리는 지금 관련자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수사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돼서 거의 결과값이 이를 나올 것으로 겁니다.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공직기강 이제 비서관실에서 네. 이제 암행어사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공직 비리는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아니거나 부정선거를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국정원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이상 동안 이걸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 개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선관위 위원회 이제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공교롭게 보면 대법원이 관여하게 되는 뭐 대법관이시라고 한다든지 뭐 부장 판사님들이 또 관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 이번에 이제 선거도 나가시니까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죠? 네, 등록했습니다. 예. 중구 성동 갑 쪽으로 중구 성동 갑. 험지 중에 험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곳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중구 성동 주민들이 그러면 저 섭섭해하세요. 거기가 왜 험지예요? 저도 중구 출신인데 저 보수 우파 저 꼴통 소리 듣는 사람인데 네. 거기가 험지라 그러면 그분들 섭섭하셔.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선택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또 올바른 선택하시겠지. 예, 올바른 선택을 꼭 그렇지. 거기가 험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호남도 아니고 무슨 뭐 거기가 왜 험지예요? 예, 내가 중구 출신이라니까. 네, 중구 주교동이에요, 내가. 네. 본 적이. 근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 이제 들어가실지도 모르는데 뭐 그건 섣불리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불합리한 거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도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부정선거에 관심을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사 지시를 이 선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월권이 돼서 네,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는 국회인데 네. 그래서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어떤 뭐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국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안 하고 있다는 예, 건데 푸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안 하고 못 있다는 하고 거죠. 있는 못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사법부는 사법부 같은 조직이니까 지들 편이니까 안 한다고 네. 그리고 한통속이니까 그럼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는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배지 달았으니까 국회의원 지금 국힘당도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굳이 달았는데 이게 선거 무효가 되면은 다시 선거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다시 선거해서 당선될 자신도 없고 그냥 이 땀을 그 쳐닫고 그냥 임기 끝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그 국회의원들도 이게 선거철이 되면 을이 됩니다. 선거에서 선관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입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소불이구만. 거기. 예, 그래서 이게 헌법상에 이게 독립된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한계점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이제 할 말은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 했다가 나한테 선관위에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걱정들이 또 한마디로 선관위에 찍히면 네. 금배지가 날아가니까 네, 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 당선 무효가 되는 거 금배지 날아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선된 다음에 한참 후에도 날아가더만 그게. 네. 당선 그래서 이게 직후가 아니라 예, 한참 후에. 선관위랑 사법부를 분리시켜 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 지금 현역으로 있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당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당선됐다고 이걸 뭉개고 빨리 국민들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데 그래서 아주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저걸 뭉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은 이해가 가네. 대통령이 여기 관여하면 이 월권이 되네. 그러니까 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해주길 바라고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잘 해주길 바라서 그런데 수사를 직접 지시할 수도 없고 다른 거 같으면 지시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 좀 제대로 잡읍시다. 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선거 관련해서는 내가 이 선거를 움직인다는 오해를 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이기엔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해결을 안 하고 있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정답은?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는 선관위하고 사법부가 분리돼야 되는 거고. 네, 분리하고 이제 견제와 균형으로 네.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네, 네. 선관위가 아무도 타치를 못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니까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그 기관이 네. 왜 세습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 뭐 동생들 갖다 꽂는 게 너무 이게 무소불위니까 자식들 갖다 놓고 그 대에 이어서 그 권력을 이어갈 권력자들의 선관위가 맞습니다. 예,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데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니까 네. 또 그 공직기강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국정 호흡을 맞추다가 이번 네. 또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네, 네. 앞으로 이런 거는 진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내년에 국회에 국회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네, 네. 이건 관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지금도 남의 일인가요? 그 과거에도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데 그 가장 선두에서 앞장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네, 내년 4월 10일 날 선거에서 네. 부정선거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부정선거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그러한 오해를 안 생기도록 네. 철저하게 좀 그 준비를 좀 해달라라고 국회이든 아니면 뭐 선관위든 사법부든 뭐 정부이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심해도 투표해도 될까요? 아니 어떻게? 아, 그 시원한 답이 안 나오시네. 안심해도 투표해도 돼요 우리가?
저 또한 뭐 안심을 못 안심이 하고 안 되시네. 네, 안 되는 안 부분도 되는 있습니다. 안 되는 네, 안 되는 부분도 그만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선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네. 선거에 등록하는 예비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잖아요. 예비 후보자가 선거를 지금 부정선거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씀을 못하는 정도면은 지금 이 선거 체제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 말 뭐 이상합니까? 뭐 해킹 가능성도 확인이 된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확인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진짜. 이거 참 큰일 났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마패 가지고도 안 되니까 마패 가지고 계셨잖아요. 공직기강실에서. 뭐 이제는 내려놓기는 했습니다. 내려놨지만 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마패를 새긴 몽둥이로다가 선관위를 어떻게 때려 부시든지 어떻게 국민들이나 제가 이 물리적으로 때려 부신다는 게 아니라 뭐 가서 진짜 부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압박을 해서 선관위를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을 거는 해야죠. 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네. 이 선관위에다가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이런 그 뭐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조작, 네. 의심이 없도록 너네들이 정말 깨끗한 그 선거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라는 압박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선거 조작. 예, 네. 뭐 무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셨다니까 청렴을 재다 이런 책도 내시고 이런 공직기강 그다음에 이런 정부 부처의 감찰 이런 걸 하셨던 분이니까 앞으로 전문성을 잘 살려서 네. 국가와 우리 불쌍한 백성들 세금만 내고 이제 우라통 치미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호연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